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취학기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책감이나 의문이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이 오늘 선고가 됐습니다. 1심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검찰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인데 오늘 법원 1심 법원은 2년 6개월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무책임하게 도주, 허위자수, 변명, 뭐 뒤늦게라도 책임 인정한 점 이런 거 뭐 합의는 거 고려하지만 이런 설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김호중 씨 이런 구형이 나왔을 때 약간 보도를 통해서 어떤 표정이 전해지거든요. 화면으로 그것도 보죠. 좀 내용 보겠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이게 선고될 때 두 손 모으고 듣다가 선고에 한숨을 내셨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징역 2년 6개월. 그러니까 음주 뺑소니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는 중형입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형은 맞습니다. 아주 일반 세게 나온 겁니까? 예, 아주?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점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초범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중형인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검찰에서 구형한 것이 징역 3년 6개월인데 예. 이 점에 비춰보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가 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사실은 이제 선고 형량 자체가 이제 보통 50%에서 70% 정도 그 수순에서 선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과하게 구형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 2년 6개월 조금 더 이제 과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검사가 3년이 아닌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것도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중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3년. 그렇죠. 이제 3년 이하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검찰의 그런 강력한 의중을 드러냈고 재판부는 그 의중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김호중 측에서는 당연히 바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판단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혁 교수님, 지금 김호중 씨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도 하고 또 피해자가 탄원서 내고 그랬어요. 근데도 법원이 굉장히 이제 중형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글쎄요, 사법당국이 약간 본보기를 세우려 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상당 부분 비공식적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김호중 씨의 그 행위 자체는 그 운전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한 셈이죠. 더군다나 그 핵심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당한 국가의 사법 수사 작용을 그야말로 팀을 짜서 아예 직접적으로 회방을 놓는 이런 행위. 사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격적인 사법 방해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런 법조항이 없지만 이를테면 뭐 대표는 범인 도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술타기뿐만이 아니고 또 그 차 안에 있는 그 메모리 칩도 빼고 뭐 등등의 이건 그야말로 이 일부 단체가 국가의 공권력에 그 아예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법 방해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그 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또 다른 그 모습은 이른바 그 사법 적극주의가 필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이 사항을 이 전 시민이 다 관찰을 해서 본의 아니게 아주 효과적인 학습의 매개체가 됐다. 예.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장에서 이른바 그 김호중 따라하기에 관한 이른바 그 술타기에서부터 술타기 수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그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음주 이런 데 뭐 단속될 것 같으면 일단 도망가고 가서 막 술 사다가 그냥 마셔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편의점에 가서 벌컥벌컥 맥주를 마시는가 하면 나 그 지금 마셔서 지금 알코올 이거 저 혈중 알코올 나오는 거다 이런 그렇죠. 거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음주운전 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분 존재할 수 없는 이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그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의 뭐 사법 적극주의의 그 발현 또 이번에 있어서의 그 중형을 부여하게 된 숨은 요인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지금 공범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범들은 형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일단 이광득 소수사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범인 도피혐으로. 그다음에 본부장 전모 씨 같은 경우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매니저, 이제 대신해서 자수했던 매니저만 사실 실형을 면한 것인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법 방해
이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방해에 대해서 엄단을 사실 한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형사 사건에서 좀 의뢰인을 대하다 보면은 실제로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예. 음주운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술타기가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감하십니까? 예, 지금요? 실제로 대부분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의뢰인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식의 이제 술타기를 실제로 하고 나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미 본인이 그걸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와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서 엄단, 이제 보여주기식 처벌을 통해서 예. 엄단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자신이 음주를 운전을 해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위기 상황,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이런 방법이 있었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방법론적인 것을 딱 뚫어준 게 김호중 씨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뒤늦었지만 이 뚫어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참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엄단을 해야 되는 거고 빨리 이제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학 교수님, 이른바 이 뭐 단적으로 술타기 수법 아까 설명도 났어요. 이제 단속 걸리면 그냥 차를 버리고 가서 술 사다가 얼른 마셔버리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하면 이건 방해 행위잖아요.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방어 행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땅한 처벌도 없다면서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각지대고 예. 이런 잠재적 음주운전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용 회피 방안으로 지금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우는 지금 그 입법 작용이 필요한 거죠. 소위 말해서 양형 자체를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되는 것처럼 예.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을 때도 이와 같은 이 벌을 주는 이런 그 법이 지금 그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러한 꼼수를 부리지 않는 그런 이 상황으로 바꿀 것 같고요. 저는 또 이 기회에 하나 더 좀 제안과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예. 음주운전 그 단속 방법도 지금처럼 수동적인 것보다는 외국처럼 우리식으로 보게 되면 조금 그 함정 단속 비슷한 모습이 띌 수가 있겠지만 먹자 골목 등에서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런 그 운전자들을 바로 음주운전 측정으로 하고 음주에 관한 벌을 하게 되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식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 허용하기 어렵다라고 한 여론도 있겠지만 소위 그 가만히 이렇게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예. 그러고 나서 먹자골목에서 나와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예를 들면 자기가 운전하는 경우 쭉 쫓아가서 갑자기 불을 켜서 예.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음주 단속의 방향으로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을 좀 만들었다 이런 설명들을 좀 해주셨습니다.